미국이 기준금리를 6월에 일시 중지해 5%에서 동결하는 대신 올해 안에 0.25%포인트씩 두 번 더 인상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물가 진정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식품 가격과 주거비, 서비스 비용이 급등한 후 여전히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청장년층보다 노년층이 돈을 더 잘 쓰고 있어 지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직장인들 70%가 회사 일에 무관심하고 딴 생각을 하며 시계만 바라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기소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선 출마나 당선을 금지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10번 연속 올려온 기준금리를 6월에 일시 중지해 5%에서 동결한 대신 올해 안에 0.25%포인트씩 두 번 더 인상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올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를 5.6%로 대폭 올려 4번 남은 회의 중에 2번에 0.25%포인트씩 0.5%포인트나 올릴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일시 중지한 대신에 올 하반기 4번 중에 2번 더 인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The committee decided at today's meeting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5 to 5.25%. Nearly all committee participants expect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raise interest rates somewhat further by the end of the year.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6월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를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10번이나 올려온 기준금리 인상을 일시 중지해 현재 5% 내지 5.25%에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10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5%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6월에 일시 중지한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6월에 일시 중지함으로써 위원회는 그동안 물가 잡기를 위한 10회 연속 금리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의 6월 금리 동결은 제롬 파월 의장과 필립 제퍼슨 신임 부의장 등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미리 시사해왔기 때문에 널리 예측돼 왔으며 FOMC 멤버 18명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대신에 연준은 올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를 기존의 5.1%에서 5.6%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이는 올해 남은 4번의 FOMC 회의에서 0.25%씩 2번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차기 회의인 7월 25일과 26일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리고 그 이후에는 고용과 물가 등 핵심 경기 지표를 보고 인상 시기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18명 만장일치였으나 올해 안에 4번 남은 회의에서 몇 번에 걸쳐 얼마나 금리를 올릴 것인지를 놓고는 입장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연준은 공개했습니다. 18명의 연준 멤버들 가운데 과반인 9명은 올해 남은 4번의 정례 회의인 7월 26일, 9월 20일, 11월 1일, 12월 13일 가운데 0.25포인트씩 2번, 0.5포인트 인상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명은 한 번만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고 2명은 3번, 1명은 4번이나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2명은 올해 안에는 계속 동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향후 경제정책 목표도 일부 수정했습니다. 연준은 올 연말 기준금리 수준을 5.6%로 올려잡은 대신에 PCE 물가는 3.2%까지 더 낮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1%로 크게 올려잡아 불경기를 피할 것으로 낙관하며 실업률은 올 연말 4.1%에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로 대폭 진정됐음에도 이를 미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식품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와 렌트비 등 주거비, 각종 서비스 비용이 급등한 후에 여전히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CPI 소비자 물가는 5월에 4%로 크게 진정됐으나 식품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6.7%나 올라 있는 수준이고 외식 비용은 8.3%, 렌트비는 8.7%, 자동차 보험은 17%나 급등한 후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0번 연속 금리 인상 여파로 4%까지 진정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으나 미국민들의 다수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미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물가 진정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식품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와 렌트비 등 주거비, 각종 서비스 비용이 여전히 1년 전보다 크게 오른 수준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5월 CPI 소비자 물가 통계에 따르면 전체 CPI는 4월 4.9%에서 5월 4%로 한꺼번에 0.9포인트나 진정됐고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민들,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1년 전보다 크게 올라있는 수준이며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서민들이 장바구니 물가로 체감하는 식품 가격은 전년보다 아직 6.7%나 올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고기와 생선, 낙농제품, 계란 등 먹거리 가격은 1년 전보다 5.8% 비싼 수준입니다. 외식 비용은 8.3%나 급등한 후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이유식은 10%, 애완동물 식품은 13.8%나 올라 있습니다. 둘째, 주거비가 1년 전보다 8% 올라 있고 특히 4,400만 가구의 세입자들이 내는 렌트비는 전년보다 8.7% 급등해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 보험이 전년보다 17%나 급등해 있고 자동차 수리 비용도 13.5% 올라 있습니다. 급등했다가 하락한 중고차 가격이 5월 현재 전년보다 4.2% 떨어졌지만 새차 가격은 4.7% 비싼 수준입니다. 자녀 보육 비용도 전년보다 6.4%, 전기료도 5.9% 올라 있습니다. 넷째,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5월에 전년보다 11.7%나 급락해 물가 진정세를 이끌었는데 이는 지난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가 그만큼 빠진 겁니다. 5월의 휘발유 값은 전년보다 19.7% 떨어졌고 천연 가스값은 11% 하락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에서는 여행과 호텔비 등으로 은퇴한 노년층이 더 잘 쓰고 있고 일하는 청장년층은 더 못 쓰고 있어 지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들은 은퇴연금 등 수입은 줄어들었으나 집값 등 다른 비용 지출이 적어 팬데믹 이후 여행과 휴양, 호텔과 외식 등의 지출을 늘리고 있는 반면 일하는 청장년층은 모기지나 렌트비, 학자 융자금 상환, 신용카드 빚 갚기 등으로 돈 쓰기에서 여유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잔뜩 움츠렸던 미국의 베이비 부머들이 여행과 휴양, 호텔과 외식 등에 본격 나서면서 지갑을 열고 있어 그보다 젊은 X세대나 밀레니얼들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베이비 부머들은 1946년부터 1964년생 사이로 현재 7,160만 명이나 됩니다. 바로 아래인 X세대는 1965년부터 1980년생 사이로 6,52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Y세대 또는 밀레니얼로 불리는 1981년에서 1996년생 사이로 베이비 부머와 비슷한 7,21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움츠렸던 베이비 부머들이 대거 여행과 휴양, 호텔과 외식 등에 나서면서 세대별 돈 쓰기, 지출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크레딧 카드 사용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항공료와 호텔을 비롯해 여행 경비와 서비스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보면 5월 현재 베이비 부머들이 전년보다 2%, 그 윗세대인 78세에서 95세까지의 고령층은 5%나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일하고 있는 청장년층의 지출은 1년 전보다 5%나 줄어들었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현재 1인당 평균 17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밀레니얼들의 21만 4천 달러에 비해 8배나 많은 것으로 연방준비제도는 집계했습니다. 더욱이 베이비 부머들은 다수가 은퇴하고 있어 더 이상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신 사회보장연금과 개인 은퇴저축 등으로 수입을 올리는 대신 주거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여행이나 휴양, 외식 등에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은퇴자 6,6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물가급 등을 반영해 올해 8.7%나 인상됐는데 물가 인상률은 현재 4%로 진행돼 있어 여유가 더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들과 전통주의자들로 불리는 고령층에는 주택 모기지를 페이오프했거나 얼마 남지 않아 주거비를 매우 적게 지출하고 있어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어도 여가를 위해 씀씀이를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40대에서 50대인 X세대와 20대에서 30대인 밀레니얼들은 주택 모기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거나 상당한 렌트비를 매달 내야 하고 학자 융자금과 신용카드 사용액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여가에 쓸 돈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직장인들의 30%만 회사 일에 적극 개입하고 있을 뿐 70%인 대부분은 관심을 거의 두지 않고 최소한의 업무만 하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의 조사 결과 직장인들의 적극 참여도는 미국이 31%로 그나마 높은 편이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직장인들의 대다수는 회사 일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딴 생각하고 시계만 바라보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CBS 뉴스가 14일 보도했습니다. 갤럽이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등 지구촌 전역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2023년 글로벌 직장 상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비율이 전체 평균 23%에 불과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미국의 직장인들은 31%가 회사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 일본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 직장인들 가운데 회사 일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비율은 17%에 불과해 미국보다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갤럽은 밝혔습니다. 이는 역으로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직장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직책에서 요구받는 최소한의 업무만 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딴 생각을 하거나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지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 비율이 10명 중 6명 내지 7명이나 된다는 뜻이라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장인들의 59%나 직장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 회사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시계나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임금과 베네핏 인상 등 외부 변수가 생기면 조용히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도 60%나 된다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직장인들은 31%가 회사 일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반면 52%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맡겨진 최소한의 일만 하고 있으며 17%는 아예 무관심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직장인들은 17%만 회사 일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반면 62%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21%는 아예 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들이 조용히 그만두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41%는 직장 내 관여 정도와 회사 문화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28%는 봉급과 베네핏의 인상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16%는 더 편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찾기 기회에 대한 조사 결과 호주는 81%나 쉽게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상황으로 조사돼 가장 높았고 미국은 71%, 인도는 56%, 한국은 50%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갤럽은 이 같은 직장 실태는 필연적으로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지구촌 전체에서 8조 8천억 달러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의 형사 기소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아도 2024 차기 대선 출마나 당선, 대통령 취임을 금지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당 점거에서 반역죄에 개입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모든 공직에서 금지당할 위험에 처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의 형사 기소만으로는 유세장과 법정으로 관한 불편을 감내해야겠지만은 차기 대선 출마는 물론 당선, 대통령 취임까지 모두 가능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지난 3월 뉴욕주법에 따라 입막음 대가 지불과 회사 재정 서류 위조 등 34가지 혐의로 형사 기소됐고 6월 8일에는 극비 또는 기밀 문건들을 불법 소지하고 은닉했으며 환수 절차를 방해했고 허위 진술한 37가지 연방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형사 기소된 것은 물론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투옥된다고 하더라도 공직 출마와 당선, 대통령 취임까지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데 수개월 걸리는 데다가 비록 유죄 판결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가더라도 차기 대선전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3월이나 4월에는 윤곽을 드러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될 수도 있고 내년 11월 5일 대선에서 당선될 수도 있으며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5일 당선된다면 연방법무부는 그에 대한 법 집행과 재판을 중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취임 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순간 공직에서 금지당할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반역죄에 개입했을 경우 모든 공직에서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함께 수사하고 있는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점거 사건에서 반역죄가 성립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도들의 반역 행위를 지시했거나 부추긴 것으로 입증되면 상황은 공직금지로 180도 달라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동이 반역 개입에 해당되는지 공직금지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놓고 미국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